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예. 오늘은 최근 이민 관련해서 소셜미디어를 금지했잖아요. 어떻게 바뀐 네. 건지 전반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소셜 미디어에 나온 정보들을 좀 정확하게 보겠다 그런 의도로 예전부터 있었긴 했던 거지만 이걸 점점 이제 강화를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형태로 기재가 돼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게 3월 30일부터 이제 유효하게끔 2026년도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거예요. 이 많은 정보들이 미국 정부 기관에 다 들어가요. Department of State가 있잖아요. 즉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 거기에 물론 다 들어가요. CBP 즉 입국 심사하는 데 쪽, 이민국, 또 ICE 정부가 프라이빗한 회사를 고용을 해서 프리랜서처럼 쓰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정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사실 2025년도 이전에는 주로 이제 대사관, 영사관, 즉 미국 밖에서 이민 비자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이제 그 해당이 됐어요.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봤던 거죠. 예, 그 소셜 미디어 관련된 정보들을 갖다가. 근데 이제는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을 하거나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2026년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. 네, 역사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2019년도 6월 달에 모든 비자, 즉 영사관, 대사관, 영사관에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, 이민 비자에 소셜 미디어를 디스클로즈 하게끔 돼 있었어요. 이제 좀 더 그 강화가 된 거죠. 맨데토리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된 거가 공부하러 오거나 일하러 오는 분들 그거를 강화를 시켰다가 2025년도 12월 15일에는 이제 H1B 취업 비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취업 비자와 또 동반 가족 H4 비자를 적용을 시켰고요. 2026년 이제 요번 3월 30일부터 들어가는 게 추가가 되게 굉장히 많아요. 일단 그 K1, K2, K3 그리고 이제 가족에 관련된 거예요. 또 하나는 이제 H3라는 거하고 그 디펜던트인 H4.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 비자를 신청하는 주신청인과 동반 가족 R1, R2. 그 문화 그 익스체인지 하는 걸로 오는 Q라는 비자, T라는 비자, U라는 비자, 그다음 S라는 비자가 있어요. T는 이제 인신매매에 피해를 본 사람, U는 이제 범죄를 당한 사람, S는 경찰이나 정부기관에 어떤 정보를 주는 사람. 네,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게 됐고요. 그러면 이제 당연히 대사관에 있는 이민 비자, 비이민 비자 신청서 에 그걸 기재를 해야지 되고 미국 안에서는 이제 I-485 즉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거 플러스 시민권 신청, 망명 신청하는 거, 임시 영주권을 이제 시민권자나 결혼세 받거나 투자 이민으로 받은 분들 그런 분들이 영국 영주권 신청할 때 그리고 여행어가 신청하는 거 비이민 신분 변경 신청서 요 미국 내에서 하는 거는 사실 이 양식은 이제 2026년도 2월 1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는 모든 세팅을 퍼블릭 또는 오픈으로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. 소셜 미디어에 프라이빗하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해당되는 그 소셜 미디어가 무엇이냐? 그럼 뭐 아시겠죠? 뭐 인스타그램, 뭐 페이스북, 그 X, 트위터, 링크, 틱톡, 뭐 유튜브 다 있잖아요. 메시징 앱스, 그러니까 왓츠앱, 텔레그램, 위챗, 카카오톡도 해당이 되는 거겠죠. 유저네임은 당연히 공개해야죠. 근데 이제 패스워드는 공개 안 해도 돼요. 비밀번호는. 지난 5년 사이에 썼던 건 다 적어야지 돼요. 이걸 안 적으면 안 적은 거 만약에 나오게 되면 프라우드가 돼요. 그럼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. 예, 그러면 안 쓰는 것도 지난 5년 사이에 썼거나 뭐 모든 건 다 적으셔야 돼요. 그거를. 이제는 전화번호 역시 지난 5년의 개인 다 그 전화번호 적으셔야지 되고 이메일 주소는 지난 10년어치를 해야 돼요. 전에는 5년이었지만 다른 이름을 썼었던 거, 예, 그것들을 또
이제 다 적으셔야지 돼요.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.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소셜 미디어를 보고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. 너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예를 들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든가 또는 어떠한 그 컨플릭팅한 뭐 인텐트가 있다가 예를 들자면 제가 학생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뭐 소셜 미디어를 보니까 뭐 친구랑 얘기하는데 나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이제 공부하러 가서 이사 가는 거야, 영구적으로 사는 거야, 뭐 이런 게 나온다라든가 불법으로 일한 건 여러 가지가 돼요. 미국 안에 있는 분들이 워크 퍼미트나 또는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닌 거로 일을 했다라는 게 보인다거나 한국에 계신 분이 뭐 무비자라든가 이스타 있죠. 예, 그걸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들어간 그런 내용이 보인다거나 또는 어떤 범죄 기록, 뭐 나쁜 행동을 한 거라든가 또는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. 팁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인터뷰가 생겼어요. 인터뷰 가시기 전에 갑자기 그런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뭐 삭제를 한다거나 또는 갑자기 무슨 카카오톡 어카운트를 없애버린다거나 또는 갑자기 뭘 좀 더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일관적으로 그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이제 그 질문지에 보면 그 이민국 양식이나 대성한 양식에 안 뜰 수가 있어요. 그게 왜냐면 그 pre-selected list라 그래가지고 이거 클릭을 해가지고 딱 나온 옵션만 눌러야 되는 게 있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카카오톡이 안 나왔다 그러면 꼭 그 others 그걸 클릭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라고 적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다 적으셔야지 되고 예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.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, 사실 뭐 일반 분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그 또 중요하게 또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는 김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또 직접 그 선택하셔가지고 사실 또 좋은 정보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 더 강화된 거긴 하죠. 이제는 좀 더 이민 오시는 경우에 까다롭게 모든 걸 정말 잘 이 조사를 하려고 그러려는 이 미국 정부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은 거 같지만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가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항상 좀 조심 하시기를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.